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김경수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민주당이 그 벌써 이제 그 심상치 않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친문들은 열렬하게 그 환영을 합니다. 친문들은 여기에 환영 글을 이제 올리거나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대충 반 이재명이 누군가 이거는 이게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재 이재명 체제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내는 도전하는 이런 이제 그 5명이 지금 현재 가장 선두주자 앞장선 게 그 반 이재명의 선봉장.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5명이 가장 이제 그 선봉장으로 현재 그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김경수가 이제 그 사면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귀국하거나 나중에 귀국하면요 본격 정치 행보를 하면서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친문 세력이요. 친문 세력이 이제 이거 임종석. 그리고 이제 이거 우상호, 이인영 전대입 세력이죠. 우상호, 이인영. 그다음에 이거 문재인의 숨결까지 느낀다는 고민정, 윤건영 이런 데 이거 친문 반 이재명 세력의 구심에 김경수가 첫째 서니까 저는 반 이재명의 선봉장 5명이 가장 1번은 이제 그 김경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김동연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하고 이제 다음에 대선 후보 제대로 이게 버린다면 김동연, 김경수 정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김동연 지금 이제 그 행보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비서 컵라면 사건 저는 이제 그 쇼라고 처음부터 기획된 쇼라 보는데 안희정의 여비서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고 뭐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 김동연이가 광폭 행보를 보인다. 결국은 이제 친문하고 아마 연합될 거예요. 왜 전해철이가 거기 합류했거든요. 김동연의 핵심 이제 그 정책 자문위원장은 전해철이다. 전해철이는 이제 그 친문 3철 중에 하나잖아요.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전해철이가 김동연에 합류했대 말은 친문하고 김동연이가 이제 연합이 될 겁니다. 반 이재명으로. 그래 자연스럽죠. 이게 저는 선봉장의 김동연 아주 요즘 이게 뭐 친문 정치인들을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가 이제 그런 자리니까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제 다뤘잖아요. 정봉주. 야, 정봉주가 이제 이거 일을 갑니다. 제가 어제 밤에 박원석 의원하고 이제 그 정의당 전 의원 폭로한 통화를 했어요. 야, 니 왜 그렇게 막 그 TV에서 폭로해 이랬더니 아니 정봉주가 하라고 했대. 정봉주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하고 통화한 거죠. 근데 그게 정보 보고 찌라시가 제가 어제 확인했더니 JTBC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몰랐는데 저녁에 취재해 봤더니 정봉주가 광주 경선이 끝나고 JTBC 기자들하고 이제 그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을 신나게 깐 거죠. 이재명을 비판한 거예요. 최고 내가 5등 안에 못 들겠냐. 최고인이 5명인데 만장일치제다. 내가 들어가면 이게 그냥 안 둔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JTBC 기자들 앞에 까니까 JTBC 기자들이 정보 보고를 위에 올리는 거죠. 이 올린 걸 이제 그 박원석 전 의원 이 친구도 이제 그 정보 보고를 보고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정봉주하고 밤에 통화한 거니까. 그랬더니 정봉주가 야,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 그 완전히 윤석열하고 똑같은 과다. 뭐 이러면서 그 아주 이재명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걸 박원석 의원이 그 다음날 김태현의 SBS 라디오쇼에서 어제 정봉주하고 통화했더니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더라.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대통령이 안 된다. 윤석열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게 뭐 소꿉놀이 하듯이 자기 애들 최고의 몇 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봉주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제 뭐 경선 끝나면 2007년부터 오래전부터 이 구원, 오래된 원한이 있고 이번에 경선 이기는데 자기를 바꿔치기 후보 바꿨잖아요. 양문석이하고 김준혁이는 그대로 가고 열받죠. 저 말은 이제 정봉주가 맹활약을 할 겁니다. 정봉주가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이보다 이게 잘 나갔지 옛날에. 이재명이보다 훨씬 잘 나갔어 옛날에. 그것도 팬덤이 있어요. 이제 뭐 왕수박이 된 거죠. 왕수박. 처음에 자기도 수박욕 하다가 개딸들의 공적애로가 정봉주다. 왕수박.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김동연, 정봉주 세 명에. 그 다음에 재밌는 반 이재명의 선봉장 잘 기억을 못할 텐데 네 번째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야, 박지원이가요. 김경수 복권해 줬더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페이스북에 또 글 올린 거야. 이재명이 자극하는, 이재명이는 김경수 복권하니까 떨떠름하잖아요. 근데 박지원이가 재빠르게 페이스북에 글 올립니다. 만시지탄인데 환영한다. 김경수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경수가 만약에 대권 후보를 노린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와, 박지원이가 신속하게 김경수 복권 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뭐랬냐. 만시지탄인데 환영한다.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다. 김경수 들어와야 더 큰 민주당이 된다. 넓어진다.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된다. 그리고 김경수가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박지원이는 이재명하고 뼈에 맺히는 원한 관계가 있대요.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박지원 정치할 때부터. 이번에는 어떻게 경선을 뭐 주기는 줬는데 박지원하고 오랜 원한 관계가 있고 호남에 박지원이가 호남에 지금 현재는 대부입니다. 지금도 그 나이에 도지사 노린데 호남. 그러면 이게 공천 안 줄 거잖아 이재명이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에 뭐 종국당하고 손잡을 제대로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근데 호시탐탐하게 이재명을 견제하는 이게 바로 박지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이 박지호와 이재명의 관계는 평론가라면 유명합니다. 워낙 안 좋게. 그러니까 글을 딱 올렸잖아요. 김경수에. 야, 이게 바로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꼽자면 박용진으로 봐야 돼요. 박용진이가 혀에 그 설암, 혀가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 맞잖아. 이재명이가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 받게 박용진 배제하려고 몇 번을 수모를 산 부관 참시가 아니고 한 세네 번 죽였을 겁니다. 처음에 배제했다가 또 뭐 공천 뭐 감점 줬다가 처음에 30% 깠다가 막 온갖 수모를 주가 끝내 탈락시켰잖아요. 부관 참시가 아니고 그때 세 번, 네 번 막 박용진을 죽였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목숨의 은인이 아니고 목숨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건지는 은인이 아니고 박용진가 이를 갑니다. 이분은 좀 친문하고 좀 다르거든 결이. 원래 정의당 출신이에요. 따라서 이게 좌파 쪽에서 정의당 쪽에서 이재명을 직격하는 데는 박용진가 중심입니다. 친문이 있고 거기는 박지원이가 있고 임종석이는 이제 김경수 판에 이제 뺐어요. 5명만 꼽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이재명 하면 근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치를 떱니다. 보십시오. 김경수 당연히 이재명 견제하겠지. 저 어디서 굴러먹던 변방에 굴러먹던 자가 와가서 당의 주류 행사하니까 연임 김경수 완전히 김경수는 적자잖아. 그것도 이게 적자거든. 적자. 친문에 친노에 적자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김동연. 현실적으로 김동연. 그 다음에 최고위원 들어가는 이제 2등이지 뭔지 정봉주. 그 다음에 호남이 이재명을 버리니까 호남이 이재명을 버리잖아요. 박지원. 그 다음에 이재명 때문에 암까지 걸려서 그 정도로 그 원한이 깊은 박용진. 이런 이제 그 5명이 반 이재명 전선의 핵심 선봉장이 아닐까. 이렇게 그 현재는 분석이 됩니다.
지금요. 지금 이게 뭐 솔직히 권불 옛날 말로 이게 권불 뭐 10년 어쩌고 권력은 10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요. 요즘은 이게 저는 권불 대통령의 권력도요. 권불 3년 5년 임기라도 이게 뭐 마지막에 가면 이게 레임덕으로 이게 힘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뭐 당대표는 권불 몇 년일까요? 권불 3년? 전 택도 없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2년 했죠? 이번에 연임 되자마자 땡 하는 순간에 막 도처에 재판 선고되고 검찰에서 오라가고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연임되는 땡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재명 권력은 레임덕 떠나서 누수돼 가지고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봅니다. 땡 해가지고 연임됐는데 바로 그냥 법원에서 선거법이 100만 이상 나오고 위정교사가 징역이 나오고 막 그대로 이렇게 대북선거 재판하고 또 법가수 소환하고 이러면 이게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권력 그래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재명처럼 뿌리가 약한 이런 게 평생 비주 변방에서 커온 이런 데 권력은 뿌리가 워낙 깊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뭐 저는 상당히 그 8월에 연임 되자마자 오르게 이재명 체제는 흔들흔들하면서 무너질 수 있고 거기에 가장 반선봉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 5명 김경수, 김동연, 정봉주, 박지원, 박윤희이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분열은 제가 잘 한번 이게 그 주시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게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우리 자꾸 이게 저쪽을 분열시키려고 복권하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뭐 한동훈 대표나 왜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통령 보고 막 비판한 분도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면 이게 우파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다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적을 분열시키는 이런 데 그 심오한 뜻이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는 뭐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똘똘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전면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죽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느냐 이 싸움인데 여기에 우파라는 분이 뭐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